다음에 유행을 따라가지 말고 미리 기다리자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사실상 이게 우리 유행, 뭐 제가 항상 그러죠. 유행은 돌고 돈다. 유행이 돌아온다라는 점인데, 근데 이제 유행이 이제 계속 돌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시장의 유행은 한두 달 만에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발맞춰 나가기가 사실 좀 힘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유행을 따라간다 한다면은 유행 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바로 이 테마군으로 설정을 할 수 있겠죠. 테마. 뭐 정치 테마다. 정치 테마는 뭐 한두 달 만에 크게 떴다가 금방 떨어져요. 금방 떨어지고 또 뭐 정책주 뭐 4대강 정책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 있죠. AI 인공지능 관련주가 한두 달 만에 떴다가 떨어지는데 또 방산주들도 한번 크게 뛰었다가 떨어지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미리 기다리는 게 좋겠습니다. 올라갈 때 이때 따라가는 게 아니라 미리 여기서 많이 떨어졌을 때 미리 저점 바닥 횡보할 때 이때 매수를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의 세세한 이 유행을 따라가다 보면은 어느새 유행에 뒤처져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해요. 이렇게 올라간다고 해서 여기서 내가 유행을 따라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유행이 꺾여요. 그래서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유행에 뒤처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한두 달 쉬더라도 유행을 따라가지 말고 한두 달 쉬더라도 좀 천천히 자신의 큰 추세에 자신의 성향에 무게중심을 둔다면은 보다 쉽고 편안한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인기가 없을 때, 이 유행이 아닌 인기가 없는 종목을 내가 이 시점에서 산다라고 했을 때 이 시점에서 사서 가져가면은 언젠가 유행이 돌아옵니다. 모든 종목들도 다 테마에 들어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맥락인데, 좀 주식을 장기로 가져가다 보면은 내가 가진 종목이 갑자기 테마군에 속해지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반드시 와요. 왜냐면, 뭐, 어떤 종목이라도 완전히 시장에서 소외될 수는 없거든요. 가끔씩 이제, 뭐, 만약에 10년을 가져간다. 10년을 가져간다고 했을 때, 뭐, 1, 2년 만에 유행이 이쪽에 내가 투자한 종목에 오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10년 뒤에 좋은 종목일 경우에는, 10년 뒤에는 그 종목이 테마로 이렇게 들어가서 엄청난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 업종을 좀 말씀드리면은 제약 바이오 업종, 항상 말씀드리는 업종이죠. 제약 바이오 업종이 시장에서 철저히 소외된 업종이었어요. 업종 차트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 차트, 제약 바이오, 보시면은 바로 의약품이죠. 의약품.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제약주입니다. 그래서 코스피에서는 의약품, 코스닥에서는 제약주. 네, 코스닥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은 제약바이오 업종이에요. 이 차트. 근데 이제 그 전까지 어땠어요? 상당히 저점에서 바닥 횡보를 하고 있었죠. 더 전에도 그렇게까지 강력한 모멘텀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언제 바로 이 시점, 바로 이 시점이 가장 강력한 모멘텀을 지니고 상승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별로 유행이 없었죠. 하지만 여기서 엄청난 이 모멘텀과 함께 바로 유행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이전까지는 2014년 전까지는 이때는 저평가된 업종이었어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저평가돼 있었습니다. 사실 제약업종은 미래업종이죠. 미래산업 업종이고 뭔가 비전이 있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노후화 돼가면서 나이도 점점 들고 하면서 상당히 좀 이런 상황인데 그렇게 비전이 있는데 저평가돼 있었어요. 하지만 2015년에 급등하면서 고평가된 종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무수히 많은 증권업계에서 바이오를 외쳤지만 쉽게 저평가, 고평가로 바꾸기 힘들었던 그 제약업종이 바로 한 방에 올라가면서 그동안의 서름을 떨쳐버렸던 것입니다. 2015년, 2016년 큰 추세로 올랐죠. 큰 추세로 올라갔다. 그래서 몇 년간의 박스권을 형성하며 횡보하고 있었던 것이 단숨에 몇 배나 뛰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는 제약 바이오 업종들이 바로 고평가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업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수년간 옆으로 기어가면서 서름을 갖다가 어느 한순간 터닝 포인트를 갖고 갑자기 뛰어오르게 돼요. 갑자기 자, 요렇게
갑자기 뛰어오르는 것들 여러분들 보실 수 있어요. 대부분의 업종들이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장의 주도주의입니다. 그래서 저평가되어 있는 증권주들도 뭐 최근에 저평가돼서 최근에 좀 많이 올랐었죠. 증권주도 그랬었고 지금도 보시면은 증권 한번 보겠습니다. 증권 은행도 먼저 보고 은행 보시면은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은행 이렇게 올랐고 요즘 금융업종도 만년 저평가였는데 최근에 이렇게 많이 올라갑니다. 금융업종은 부채 비율이 좀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평가돼 있었죠. 그리고 증권업종도 예전에 그런 영광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최저점에 비해서는 거의 2배 가량이 올라 있는 뭐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어요. 그리고 요즘 뭐 철강업종도 상당히 좋고 좀, 대부분의 업종들이, 코스피 2400 시대를 맞이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상황들로 놓여져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 중에서도 요즘 자동차는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죠? 여러분들. 자동차, 뭐, 현대차라던가, 기아차라던가 이런 종목들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 뭐, 쌍용차, 그리고 현대모비스 등등은 아직도 좀 저평가된 상태에서 계속 옆으로 흘러가는 성향을 좀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런 점들을, 이런 것들이 좀 흐름이 바뀔 것이다라는 점, 마냥 이렇게 계속 가진 않아요. 저평가돼서 옆으로 가지만, 바로 아까 전에 제약바이오처럼, 분명히 반등 시점이 오는 경우가 생기고, 증권주들도 2007년도 때 엄청난 상승이 있었고, 이런 점들. 또 최근에 은행주가 엄청난 상승이 있었던 것처럼, 바로 현대차라던가 이런 종목들도 충분히 바닥 횡보를 마치고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현대차도 그렇고, 뭐 쌍용차도 볼까요? 쌍용차 같은 경우도 뭐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아요. 지금 계속해서 또 떨어지는 상황이고, 지금 뭐 오를 때도 있었지만 또 바닥을 향해서 저점 다지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중장기로 보셔도 주봉상 보셔도 이렇게 나오는데 좀 최근에 흐름 보셔도 계속해서 바닥 다지게 하고 있고 기아차도 마찬가지고 또 현대모비스도 볼까요? 현대모비스도 그렇죠. 계속해서 이때 고점 40만 원대 찍고 바닥 다지게 하고 있죠. 또 이게 최고점이 이때는 상당히 좀 많이 올랐을 때였는데, 자, 이런 시점이 분명히 한번 와요. 지금 뭐 중국에 대한 판매량이 자동차 종목들이 좀 중국에 대한 판매량이 좀 안 좋다라는 말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대부분의 방금 보여드렸던 현대차, 뭐 쌍용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등이 별로 좋지는 않았지만 이런 자동차 업종은 또 다시 중국에 대한 긍정적인 상황 또 아니면은 다른 제3국이라 뭐 유럽이나 등등 쪽으로 발길을 돌린다라고 했을 때 또 굉장한 또 추세 모멘텀이 나오게 됩니다. 또 자동차 업종들은 또 굉장히 좀 저평가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미리 사놓고 좀 기다리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행을 따라가기 힘들다면은 먼저 가서 선점을 해두고 깃발을 꽂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래서 주봉 추세에서 하락하는 업종이 아닌 주봉 추세에서 이제 하락을 마치고 상승세로 약간 올라갈 것 같은 그런 업종에 기다리시면 충분히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유행이 돌고 돈다는 것 말씀드리고 과거에 뭐 머리 스타일 유행했던 것도 패션 스타일도 복고풍이 다시 돌아오고 또 뭐 예전에 요즘 또 유행하고 있는 동그란 안경테가 또 예전에 2000년대 초반에 그 해리포터 2004년에 해리포터 안경과 비슷하죠. 또 그리고 더 과거로 돌아가면은 거의 뭐 수십 년 전, 50년 전, 60년 전 돌아가면은 김구 선생님 스타일의 안경과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동그랗게 그런 것들 유행은 다시 돌아와요.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항상 돌아온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식도 마찬가지다. 유행을 기다리시고 좀 길게 바라본다면은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